좋은 그림을 만들어가 국민들 마음속에 감성적 민족주의를 자극함으로써 본질은 뭐냐?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정부를 끌어들여가지고 심부름꾼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한국을 저 핀란드화 해가지고 한국을 뜯어먹고 전국적으로는 적화 통일로 가는 문을 열겠다. 4.27 선언대로 하면요, 대한민국 적화됩니다. 4.27 선언대로 하면은 북한이 비핵화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적화되게 돼 있어요. 그 문서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4.27 선언을 해와서 집권 여당이 그것을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해가지고 법률적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27 선언이 집행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북한이 핵을 다 폐기하고 재래식 군사력까지 휴전선에서 뒤로 물린 다음에 그 중에서 실현 가능한 것만 뽑아서 하면 됩니다. 지금 비핵화의 제1단계도 나가기 전인데 어떻게 이것을 실천합니까? 아직 봄이 오지 않았는데 봄이 왔다면서 런닝셔츠 바람으로 나가자 해서 바깥에 나가서 다 얼어 죽도록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 그러면 이제 결정판이 뭡니까?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죠. 트럼프 김정은 회담.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이런 모습으로 될 것이라고는 예측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예측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이루어지면은 트럼프가 진다. 이것을 깨야 한다. 5월 24일 깨었다가 금방 또 바꿨어요. 트럼프는 자신도 살리고 한국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가 놓쳐버렸습니다. 허영심이었죠. 김정은 만나가지고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평화의 사도로 한번 쇼를 하면은 선거 때, 11월 선거 때 의회가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것도 맞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자신을 좋아들어오고 있는 러시아 공작에 넘어가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의 협력을 받아서 당선되었다 하는 부분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탄핵되거나 감옥에 가는 일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앞섰을 겁니다. 생각이. 그래서 일단 취소했다가 서운하고 하니까 또 받았는데 여기서부터 실패는 예정됐습니다. 회담하면은 김정은이가 유리해지죠. 왜냐? 김정은과 트럼프 국력으로 비교하면 비교 대상도 아니죠. 그러나 국력의 힘을 발휘할 때는 어디입니까? 전쟁을 할 때입니다. 전쟁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협상입니다. 협상에는 누가 이기느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깁니다. 전략 전술을 잘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김정은은 트럼프보다 시간이 많은 사람이죠. 임기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임기가 있어요. 더구나 이번 중간선거에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단기에 뭘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나면 합의가 이루어져야죠. 합의가. 불리한 합의라도 서명을 해야 됩니다. 만나놓고 내가 잘못 만났다 해가지고 회담장 박차 나오면은 그게 무슨 방신입니까? 만나는 걸로 해가지고 이미 트럼프의 패배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런 맹탕 문서가 나올 줄은 아마 예상 못했을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저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전문가들, 미국에 오죽 많은 외교, 안보, 북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미국 외교 사상 최대의 수치다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담겨 있는 문장이죠. 합의문이 4개 항인데 그것도 핵 문제를 다룬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제3항입니다. 제3항.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판문점 Declaration,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번역을 하면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여기 북한 비핵화 없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commit to work towards 이 말은 노력한다도 아닙니다. 노력하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더구나 아까 문제가 많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한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 김정은이가 원하던 대로 트럼프는 그 협상이 비핵화 선언이 아니고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아니고 군축 협상이었다.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니까 미국 대통령이 20시간 걸려가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자기를 만났다. 대등한 핵 보유국 입장에서 앞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서로 협상해 보기로 했다. 요 정도입니다. 정확한 겁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이 문서를 보면은 트럼프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회담은 핵 폐기 회담이 아니고 핵 군축 회담입니다. 핵 군축 회담은 어떻게 하는 거냐? 북한이 성의를 보이면은 미국도 성의를 보여야 된다. 서로가 조금씩 단계적으로 양보해 나가는 것을 핵 군축이라고 그러죠. 핵 군축 회담에서 일방적으로 너희들 가진 핵 다 없애라. 그 핵 군축 회담에서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이제는 이 문서만 가지면 김정은이는 얼마든지 제재도 피해갈 수가 있고 미국을 갖고 놀 수가 있는 문서가 하나 김정은 손에 잡혔어요. 더구나 이게 적혀 있지도 않았는데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에 대해서 프로보카티브하다. 도발적이다.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중단하겠다. 또 돈이 많이 드니까 주한미군 철수하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김정은이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와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연습 중단,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해구산 철거까지 다 포함한 말입니다. 김정은에게 플러스 알파까지 주고 말았습니다. 플러스 알파까지 주고 말았어요. 더구나 한국 정부하고 상의도 안 하고 한국 정부와 상의했으면 한국 정부와만 상의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일본 정부하고 상의해요. 한미 군사훈련은 한미일 동맹관계에서 일본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일본에 있는 7개 해군 공군기지는 그게 유엔군 후방사령부입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있는 5만 3천 명의 병력, 수백 대의 함정, 100척이 넘는 수백 대의 함정이 아니라 항공기, 100척이 넘는 군함은 다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은 우리가 손해보게 돼 있는 거죠.
한미일 동맹 관계입니다. 그런데 한미 동맹이 약화되면은 미일 동맹도 불안해집니다. 일본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합의를 하고 돌아오니까 미국의 여론이야. 지금 미국 여론도 공화당원은 공화당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하고 당파적으로 다 갈라져 있어요. 다만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더구나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적 가치를 저버리고 천하의 독재자를 이렇게 칭송할 수 있느냐. 김정은은 북한 주민을 사랑하고 북한 주민은 김정은을 사랑한다. 유능한 사람이다. 특별히 깊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니까 이제 부글부글하죠.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이제 신경이 과민 상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닿자마자 북한의 핵 위협은 끝났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세요 라고 트윗을 했죠. 북한 핵 위협이 끝났답니다. 끝났답니다. 이런 대통령을 믿고 한국의 우파나 보수나 많은 국민들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 기대가 배신으로 바뀐 정도가 아니라 한미동맹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아주 외롭게 됐어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보다는 김정은의 안전을 더 챙겨줍니다. 사드 배치도 수도권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그냥 그대로 노출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은 있을 수 없다. 내가 허가하지 않으면 전쟁 못한다 해가지고 북핵 시설에 대한 폭격이라든지 군사적 조치를 또 막아왔습니다. 트럼프도 계산에 한국 국민들의 안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 국민들만 딱 외롭게 당그랗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오늘날 2018년 7월 5일의 현주소입니다.